에이코랩 홍진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코랩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나머지의 기술과 형상 속에 모두가 공감하는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절실하지만 서툰 나머지 건축의 진화를 돕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의도를 했지만 이루지 못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더하고자 합니다. 감지하기도 어렵고 밍밍하고 때로는 느리고 임팩트도 없지만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속도의 변화입니다. 말이 조금 거창하긴 했는데요. 일상에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건축의 양식, 모습, 재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기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건축산책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N작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술가 부부가 10년 동안 살던 주거와 작업실의 리모델링 작업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케아 조명과 자개장을 새로 만들어진 침실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 드렸었고요.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새 집이 조금은 덜 낯설게 느끼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연희동의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1970년대 전후에 조성된 그 서민주택단지 블럭입니다. 30-40평대의 소형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급경사지에 위치한 계단형 대지이고 좁은 골목을 마주해서 동네 커뮤니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여기 산 쪽이 남향이어가지고 채광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웃집 난간 높이까지만 다락을 증축하였습니다. 이 집은 저희가 설계와 시공을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사무실이 현장에서 바로 옆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현장 관리가 용이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직접 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작업자와의 소통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었고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건축주분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설계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 정도의 그 시공량을 그 일반 시공사가 작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조금 많이 부담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 관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공사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집의 단열재와 드라이비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떤 그런 외피를 좀 걷어냈고 기존 구조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사하였습니다. 기존 벽체 내부에 새로운 구조 프레임을 조성하고 지하층의 천정은 좀 해체해서 1층과 소통하게 만들었고요. 공사 후에 1층에는 텐마루가 있는 평상을 새로 만들고 2층에는 다락을 신설했습니다. 지붕은 기존 물매를 유지한 경사 지붕으로 마감했습니다. 드라이비트 속에 숨겨져 있던 외벽의 원형을 드러내고 새로운 볼륨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 이제 살짝 보이는 나무로 목재로 마감된 부분입니다. 건축주분께서 기존에 이제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단열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 모두 철거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니까 약간 골마있던 종기를 제거한 느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입주 1년이 지난 후에 2층의 모습이고요. 아내분께서 작업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건물을 해체하고 나니까 수직과 수평이 하나도 맞지가 않았었고요. 심지어 2층의 바닥 높이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약 30cm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정형의 구조물 안에서 이제 정형의 구조 그 그리드를 찾아서 밭전자 형태로 구조를 좀 보강을 했었고 그러고 나니까
설계도, 시공도 조금 더 수월해졌고 작업자들하고의 소통도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몸에 닿는 그 구조는 이제 보시는 것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목재로 마감을 했고요. 그 2층 슬라브를 받치고 있는 보는 금속으로 했고,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실 것 같은데 그 나무 선반에 그 나무 선반을 저희가 제작해 놨는데, 나무 선반, 그 외부에 있는 선원통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구조물의 구조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골조에 목재가 노출 마감이라서 물 처리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썼고요. 왼쪽 위에 사진처럼 그 기존 골조와 목재 사이에 거터를 만든다든지 그 물 처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현장에서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래 사진은 이제 지하 방공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하 방공호 상부에 평상을 띄워서 시공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층의 환기와 채광을 도울 수 있었고요. 1층에서는 평상을 외부로 좀 확장해서 툇마루를 만들었습니다. 이 평상이 두 분이 생활하시는 침실 공간인데요.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게 지내시고 계시고, 겨울에는 여기가 마치 실내에 있지만 실외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공간으로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1층 전경이고요. 두 분이 생활하시는 주거 공간입니다. 집을 조금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와 시공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있는 집인데요. 사진으로만 전달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상세한 부분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저 왼쪽 위에 설비, 가구, 구조, 상세, 의장, 건축의 관계라고 이렇게 적어뒀는데, 저희가 이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요소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합니다. 왼쪽 네. 왼쪽 위에 보시면 선원통이 이제 집의 중앙 구조 라인과 일치를 시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선원통이라는 요소가 감추고 구석에 둬야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작업을 하셨었는데, 저희는 이제 저 선원통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건물의 인면 요소로 계획하고 시공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하부에 있는 선원통은 원형 기둥과 이제 같이 있는 모습인데요. 저 선원통이 구조 역할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선원통과 기둥을 엮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있는 것을 좀 잘 활용하자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 왼쪽 위에 그 T 형태의 테두리보를 보시면 기존의 테두리보 슬라브를 일부 남겨놓고 그거를 이제 마감을 오돌도돌한 마감을 해서 구조적인 역할을 여전히 보조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난간 부분은 저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의장으로 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저 플레이트에 난간이 좀 잘 접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에서 시공적인 그 편리성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걸 휘고 접점을 좀 만들어내는 방식을 고민을 했고요. 위에 있는 사진, 그 난간 사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집의 구조와 가구의 구조를 좀 일원화해서 집의 볼을 나무로 만든 가구 선반이 받친다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제 선반도 이제 집의 보의 일부는 수직적으로 저를 받치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러한 구조 방식을 가지고 이동식 가구의 식탁 같은 것들을 착안해서 디자인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1층 바닥이 그 칼라 시멘트라고 하는 재료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제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 줄눈이라는 게 좀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인 그 학교의 복도 같은 곳에 많이 있는 것들이죠. 이제 그 신축 줄눈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그냥 신축 줄눈으로만 쓰지 말고 저 라인을 연장해서 감으면 현관 쪽이거든요. 왼쪽 아래는
그게 이제 현관의 걸레바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오른쪽에는 그 신축줄눈이 지하층과 1층의 경계 부분에 재료 분리대를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좀 갖도록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저 지붕을 보시면 투명 골판 차양인데요. 저희가 값싼 재료를 정성 들여 시공하는 것에 좀 가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반적으로 그 철물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건축의 재료로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고민해서 적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예전에 물을 사용했던 공간들, 수도가, 빨래터 이런 곳들이 주변은 강자갈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억을 좀 다시 저희가 담아서 건물에 이제 비를 직접 맞는 공간들에 대한 마감은 강자갈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건물의 정면부 벽돌을 시공할 때 그 연희동 바로 옆 동네가 재개발 철거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철거 현장에 가서 벽돌을 수거해서 저희가 다시 재활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사실 저 폐기물 그 해체 현장에 있는 집들은 그냥 부서지면 폐기물이고 쓰레기인데 그걸 저희가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 벽돌을 어차피 저 사람들은 버리는데 우리가 가져오면 재료비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사 전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 2층에 샤시로 덮쳐 있었던 발코니를 외벽을 그 뒤쪽으로 후퇴를 해서 2층의 작은 마당으로 계획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공사 전 지하 공간인데 습기가 많고 낮은 층고도 낮고 누수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과 채광, 환기가 되도록 변경한 거고요. 1층은 이제 좁은 마당이 있었는데 저 외벽을 실내 공간을 줄이면서 좀 넓고 기능할 수 있는 마당으로 좀 제안을 드렸었고요. 같은 뷰를 이제 반대쪽에서 본 건데요. 그 외부 공간이 골목길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부 공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골목길에서 바라본 건물 모습입니다. 건축주분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집을 10월 달에 오픈하우스 서울에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하우스 서울에서 신청해 보시면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작가 주택은 이렇게 저희가 발표는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뒤쪽에 두세 장 정도 좀 더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작업하는 태도, 뭐 방식, 생각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암벽 형상에 콩대무로 마감을 하고 유럽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시키는 오방색 로즈 윈도우가 있는 건축 인면 제안이었는데요. 이 작업은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올해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개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주제전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안 드렸었던 작품이고요. 저 한지의 베이스, 그리고 한지의 종류, 몇 장을 그리고 풀은 어떤 걸 붙여야 되는지, 콩댐 재료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실제로 이제 배합하고 그 자문하고 그런 작업들을 좀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오른쪽 아래 그 사진은 저희가 이제 목업을 만들어서 여름 내내 저게 이제 2달 정도 전시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방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테스트하면서 그 작업들을 좀 여름 내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접 작업하고 만들고 목업하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방색 차양막 가지고 이제 만드는 현장에서 저희 사무실 직접 제작을 했었고, 이거는 요 바로 안국역에 있는 송양공원에서 이번 주에 이제 개막을 하니까 보실 수 있는데 공사 중 사진을 저희가 좀
찍어서 공유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PPT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쓰는 오방색 차양막하고 뒤쪽에 있는 차양막 같은 재료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작업자분들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서 엄청 편하고 가볍게 사용하시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저희가 약간의 기술을 더하면 혹은 뭐 그 재료를 좀 잘 이해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할 수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저게 차양이 될 수도 있고 지붕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스테인드 글라스에 준하는 마감재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요 한지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한지에 이제 콩댐이라고 하는 걸 하면 보통 이제 방수 성능이 기본적으로 조금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저걸 이제 외장재로 쓰게 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좀 작업을 했었던 거고요. 한지가 아시다시피 종이 굉장히 취약한 그 내구성 자체는 굉장히 취약한데 그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얼마큼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직접 스터디하고 그걸 이제 전시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건축상님의 작품 발표였습니다.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건축학과 학부생 안우진이라고 합니다.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주위에서 버려진 벽돌들을 가져오셔서 활용했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뭔가 특별하게 가져오는 과정이나 시공하시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혹은 그리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실제로 비용이나 다른 측면에서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전혀 없었고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걸 수거해오는 과정은 굉장히 더 어려웠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해체 공사하고 있는 현장 안에 다른 팀이 들어가서 그 건물의 재료를 뜯어온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공사하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쪽 시공사에서 그걸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한 10번은 찾아간 것 같아요. 그분들을. 그 중에서 하루 정도 시간 내줄 수 있으니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고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손해였는데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벽돌을 그냥 철거하면 그 줄눈이라고 하는 게 잘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 아이를 그냥 이렇게 쌓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 벽돌 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 그 벽돌이라고 하는 재료가 시멘트에 모르타르랑 붙으면서 모르타르에 있는 수분 같은 것들이 벽돌이 이렇게 빨아당기면서 걔가 일체화가 되면서 이 아이가 벽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이제 떼내려고 하니까 이미 저게 너무 오래되어 있는 건물이어서 이미 다 일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줄눈을 깨내는 과정에서도 벽돌이 좀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5일을 저기 앉아서 저것만 계속 그 인건비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문제가 있었던 거는 새 벽돌을 썼으면 그 모르타르를 발랐을 때 그 벽돌이 그 수분을 약간 흡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가 잘 일체화되면서 잘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 벽돌은 이미 그 벽돌 사이의 공급 같은 것들 시멘트물로 이미 빨아들여서 그 기존 이제 새로 들어가는 모르타르가 잘 접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벽돌을 쌓을 때 하루에 쌓을 수 있는 높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데도 인건비가 2배는 더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정에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저 벽돌을 사용하게 된 거는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3면은 원래 있었던 벽돌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벽돌은 원래 있던 벽돌이고요. 요 한 면만 쌓은 겁니다. 저 벽돌이 기존의 건물의 3면이 저 상태가 있었고 새로 이제 한 면의 벽돌을 쌓는 거였었는데 새 벽돌도 많이 샘플을 받아서 비교해 보기도 하고 적용해 보려고도 했었는데 너무 이질적이었었고요. 그게 뭐 꼭 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 집에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저 벽돌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보자마자 저걸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그 의문점을 얘기해 주셔서 네. 아,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서 듣다가 네.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구조적인 역할을 간편화시키시려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으신데 그럼으로써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장점이라든가 특히 공간에 있어서 그 장점 그리고 또 보니까 평상하고 텐마루를 새로 넣으셨는데 그 많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이미지나 수정을 추구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집을 처음 건축주분이 의뢰해 주셨을 때는 집이 너무 좁아서 증축을 의뢰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그 집을 이제 좀 살펴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지하 공간을 좀 예를 들어보면 지하 방공호는 그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에서는 저거는 이제 못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1층의 외벽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 건물 자체에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데 건물이 여기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집이 좁은 게 아니라 이런 좁은 골목처럼 생겨져 있는 이제 마당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게 저 효용성이 없어 보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증축을 의뢰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건물의 면적을 줄여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좁은 통로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짐이 계속 쌓여지고 거기를 이제 옆으로 이용하고 활용도가 없었던 것들인데 이 면적을 줄이게 되니까 이 마당이 크게 생겼고 그러면서 기존의 이 테라스는 여기까지 나와 있었잖아요. 비도 맞지 않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부터 그 관계 맺을 수 있는 처마가 있는 공간, 외부 공간이기도 하고 문을 닫았을 때는 넓은 마당이 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벽이 같은 벽이거든요. 이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보일러실 그리고 빨래를 넣는 것 정도밖에 아니었었는데 이 좁은 면적을 이제 사실 다 덜어내고 여기도 난간을 보시면 약간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면적을 줄이면서 2층에도 마당이 생기는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거는 그 리노베이션 작업이기도 하지만 현장을 저희가 좀 면밀히 살피고 거기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고민해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현장을 잘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그 방식이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추구한다는 거는 뭐 이런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작업 방식이 아까 그 비엔날레 모형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잘 살피고 그 가치를 저희가 좀 찾아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건축학과에서 재학 중인 학생 김규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그 건축 철학적으로 말씀하신 거에서 뭔가 있는 재료를 되게 잘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중이고 되게 공감이 되는 말이어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설계랑 시공이랑 동시에 같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신 그런 작업 방식 때문에 좀 특이한 디테일들이나 되게 좀 수준 높은 디테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 작업을 하실 때도 설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시공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되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많이 챙기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고 계셨는지 혹은 이제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엄청 무슨 거창한 걸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설계를 하고 시공까지 같이 한다는 그럴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작업자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설계자의 생각을 직접 일하시는 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시공사를 만나게 되면 저희가 도면으로 표현한 것들, 설계 개념 같은 것들을 시공사를 전달을 시공사가 우선적으로는 그 저희 생각들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준을과 잣대로 작업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켜가 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을 할 수 요 작업 같은 경우에 시공을 하면서 결국은 저희가 근데 그 현장 소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혹은 작업 반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동 그 하루하루 일하시는 그 근로자분들을 저희가 직접 상대하면서 작업을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준 높은 디테일이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엄청 힘들고 도면을 보면서 이게 좀 그 순서를 좀 지켜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그 결과물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한 번에 그걸 다 이해해서 작업을 하시기가 그러신 분도 많이 있지만 네,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걸 단계별로 다 나눠서 작업자들에게 다 소통하면서 전달을 드리는 방식으로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혹은 한 저희 사무소의 시선으로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수많은 작업자들하고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분 저희도 이 집을 좀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실제로 보면 좀 재미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집에서는 아마 저 한두 개 디테일이 좀 눈에 많이 띄었을 수도 있지만 이 집에서 직접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게 저희가 한 방향으로 계속 작업자들과 소통하고 업무를 이제 그 이끌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괜찮은 시공사를 만나야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고 그런 프로젝트에서도 저희가 비슷한 퀄리티를 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과의 소통에서 얻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있고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해야 편하신지도 좀 많이 지금 습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도면에 다 적어요. 근데 그 도면을 작업자들이 보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걸 다 적고 그 내용들을 현장 소장님께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감리나 뭐 그 설계의도 구현이란 그런 제도로 인해서 설계자가 이제 현장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는 운이 좋지 않게도 설계의도 구현이나 감리를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잘 안 됐었어요. 제도적으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현장에 갔습니다. 그냥 공정위 할 때마다 가서 저희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였었고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저희 좀 살펴보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저희 작업 중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흥에 그 폐하수 처리 시설을 리모델링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좀 했습니다.
그 퀄리티를 내고 싶은 욕심에서 좀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지만 열심히 좀 뛰어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에이코렉 건축사 사무소의 홍진표 건축사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긴 시간 요 포럼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건축사회에서 그 전에는 저희가 포럼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었고요. 올해 좀 새롭게 만들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 건축사회 건축산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건축에 대한 공모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이 지금 10회째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년이 됐으니 이제 저희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럼과 그리고 이번 공모 사업 때는 이제 각각의 건축물들을 저희가 심사위원께서 직접 찾아가면서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건축사 분들과 그리고 건축주 분들에게도 이제 저희가 많은 동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작은 건축물들이 이 서울의 서울 다음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제 작은 단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최대한 이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저희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저희 포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